예,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7번째 시간 생물 분류입니다.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5가지 계들은 세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뒤쪽 3가지를 알아봤고 오늘 드디어 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식물계입니다. 우리는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식물들이 가진 세포의 이름이 바로 식물세포입니다. 식물들은 이 많은 식물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식물세포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포에 핵이 있고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둥그런 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식물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사람 피부보다 딱딱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세포벽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식물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녹색깔 모양의 구성요소인 엽록체입니다. 자, 이 엽록체는 식물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광합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광합성이 무엇이냐 하면 햇빛을 통해서 식물이 먹을 밥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광합성입니다. 인간 같은 동물은 몸에서 먹을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깥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반해서 식물은 햇빛만 있으면 몸속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그 먹을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자라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식물은 이런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궁화, 우산이끼, 고사리 이런 생물들이 다 식물계에 해당하고 대부분 식물들은 엽록체 때문에 녹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식물계를 결국 통틀어 말해보자면 광합성을 하는 다세포, 많은 식물세포들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동물계입니다. 대부분 이름을 알고 있는 생물들은 바로 이 동물계일 것입니다. 동물계는 생물세포와 똑같이 동물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물세포에도 핵이나 세포막 그리고 핵막 등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식물세포에는 있던 세포벽이 없고, 그리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엽록체가 없습니다. 동물세포에 엽록체가 있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햇빛만 받으면 배가 불러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동물세포에 엽록체가 없다는 얘기고, 동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해파리, 지렁이, 새 이런 것들이 바로 동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테고, 동물은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얻으려면 먹이를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동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물계를 정의해보면 움직일 수 있는 다세포 생물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5가지 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5가지 계들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즉,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원핵생물은 어땠습니까?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들은 모두 핵막을 가지고 있죠. 즉,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은 원시적인 핵을 가진 원핵생물이 핵막이 없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죠. 두 번째, 세포벽입니다. 세포 주변을 둘러싸는 딱딱한 이 세포벽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원핵생물은 있습니다. 원생생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균계는 있습니다. 식물계도 있죠. 동물계는 없습니다. 즉, 세포벽이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물계뿐이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운동성입니다. 운동성이라 하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원핵생물계는 움직이는 원핵생물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원핵생물도 있습니다. 원생생물 역시 움직일 수 있는 원생생물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균계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식물 역시 움직일 수 없죠. 동물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운동성의 대표계라고 하면 바로 동물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운동성이 없는 생물이 존재합니다. 자, 광합성입니다. 원핵생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원생생물은 역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균계는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식물계의 대표 특징인 바로 광합성이기 때문에 식물계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동물계는 할 수 없습니다. 광합성은 여러분들 식물계가 모두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세포냐 다세포냐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핵생물은 단세포 생물인 경우가 대부분, 원생생물은 단세포, 다세포 모두 존재하고,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 식물계는 모두 다세포 생물, 동물계도 모두 다세포 생물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정도는 핵막이 없는 것은 원핵생물 뿐이다. 세포벽이 없는 것은 동물계 정도이다. 운동성이 큰 것은 동물계 정도이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식물계이다. 이 정도만 외워두셔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